가장 중요한 관점은요, 탄수화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흰 쌀밥만 먹었고, 그다음에 다른 쪽은 같은 양의 흰 쌀밥에 채소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한 겁니다. 예. 모든 다른 조건은 동일한 채 채소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아. 밥을 줄일 수 없다면 땡땡을 더 먹어라. 아니 한국인은 어쨌든 이게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. 근데 밥을 먹지 말아라, 밥 줄여라. 약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. 그러면 도대체 뭘 더 먹으라는 저 땡땡은 특히 뭐예요? 잡곡을 아, 더 먹어라. 아니 너무 이런 그 정형화된 그런 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답은요, 채소입니다. 채소입니다. 아, 채소. 채소? 너무 전형적이었는데. 아주 전형적이에요. 너무 간파하기 쉬운 대답이었는데.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당뇨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췌장이 작은 것도 원인이 있긴 해요.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보면 뭐예요? 쌀이잖아요. 흰 쌀밥. 네. 더군다나 최근에는 밀가루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. 파스타나 아니면 뭐 우리가 피자나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췌장이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만큼 내장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제이슨 씨랑 오영실 씨랑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요거 정확히 어떤 실험이었습니까, 선생님? 그러니까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, 탄수화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흰 쌀밥만 먹었고, 그다음에 다른 쪽은 같은 양의 흰 쌀밥에 채소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한 겁니다. 예. 모든 다른 조건은 동일한 채 채소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아. 식사 준비했습니다. 선생님, 그 맨밥만 드셔보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? 아, 처음이에요. 저는 아팠을 때도 맨밥 안 먹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누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. 근데 맛이 있어요, 일단. 전 이거 지금 장을 안 했는데도 달달하니 너무 맛있는데요? 영양밥이야.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어요. 자, 녹화 전에 제이슨 씨 네. 그리고 오영실 씨가 드신 밥이죠? 네, 이거 드신 거 맞아요. 맞죠? 이거 채소가 맞아요. 이거. 그리고 네네. 그 옆에 요 쌀밥 이거는 이제 황인철 선생님이 드신 거죠? 네. 이 양은 사실 쌀밥에 채소를 넣은 이 밥이 양이 더 많죠. 그러나 많이 드신 분이 혈당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. 공복 때 원희건 선생님이 혈당 재셨죠? 예, 재봤습니다. 이 세 분의 혈당을 쟀습니다. 예. 먼저 세 분의 식사 전 공복 혈당을 보면 공복이라는 기준에서는 세 분 다 정상 혈당을 보이신 겁니다. 정상입니다. 세 분 다 일단 정상인데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저희가 녹화 시작한 지 네. 지났으니까 식후 혈당이 지금 가장 높게 치솟을 시간이거든요. 네. 세 분의 혈당 체크 지금 할까요? 네. 과연 자 수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? 오 어떡하지? 네, 결과 확인해 봤는데요. 세 분 식후 혈당 정말 결과가 놀랍습니다. 오영실 씨 148로 51이 올랐고요. 제이슨 씨 101로 13밖에 오르지 어머. 않았습니다. 그런데 황인철 선생님 183이 나와서 무려 90이 올랐어요. 자 지금 황인철 선생님이 채소 없이 흰밥만 드셨는데 네네. 가장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. 네. 그리고 채소밥을 드신 제이슨 씨, 오영실 씨도 차이가 두 분 사이에 같은 걸 드셨는데 꽤 나거든요, 차이가. 네. 원희관 선생님, 이 두 분의 이 수치 정상 맞습니까? 예, 사실 두 분의 혈당 차이가 난 이유는 두 분의 이제 연령 차이도 있고 네. 아무래도 제이슨 씨가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좀 적으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혈당 차이가 그 정도 날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요? 그래요. 똑같이 흰밥 위에 네. 저희는 채소를 더 먹었어요.
그런데 이게 혈당이 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. 채소도 칼로리가 있을 텐데 그리고 얘네도 당 지수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. 거기에 단호박도 단호박이 있고 들어있으니까.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진짜 놀라워요. 뭐 약간 예리하신 지적이시거든요. 맞아요. 채소도 분명히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한데요. 그 탄수화물 함량을 넘어서는 이제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. 이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제6의 영양소, 그러니까 칼로리를 전혀 내지 않고 우리 그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같은 양을 먹었더라도 식이섬유로 인해서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. 실제로 같은 양의 같은 영양소를 이제 당뇨 환자한테 제공을 했는데, 그러니까 한 군에서는 식이섬유를 더 덤으로 드시게 했더니 식이섬유를 덤으로 드시지 않는 군에 비해서 당화혈색소가 0.58% 정도 더 낮았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거든요. FDA에서 미국에서 그 당뇨약을 개발해서 효과를 인정할 때 0.3% 정도만 떨어져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요. 이 정도 수치면은 2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우리 물에다가 그 나뭇잎 띄워서 먹게 했던 옛날 일화가 있잖아요. 네. 체하지 천천히 말라고. 먹으라고. 자, 그러니까 천천히 먹죠. 그러니까 네. 왜 천천히 먹게 됐습니까? 물을. 나뭇잎 때문에 천천히 먹게 됐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이 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높일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위장에서. 그러니까 곁들여서 채소를 먹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구나. 그러면 저희가 메모할게요. 레시피 알려주시면 꼭 해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시피는요. 일단은 뭐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게 맛도 좋다고요. 채소를 썰을 때는 비슷한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예, 그다음에 밥을 처음에 짓기 전에 고기를 볶아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밥과 단단한 채소를 같이 붓다가 평소에 밥하는 물량보다 한 10에서 20% 정도 덜 잡는 게 좋고요. 밥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채소밥 배달됐죠? 네. 함께 뭐 먹어보시죠.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맛인지. 양념장 안 해도 맛있어요, 기본적으로. 이거는 되게 맛있는데요? 이거 진짜 맛있죠? 맛있죠? 이거 뭐야. 이 정도면 계속 먹을 수 있죠. 아유, 맛있다. 맛있네. 재료 씹히니까 더 맛있어요. 밥도둑이네, 밥도둑이고. 담백하죠? 진짜 담백한데 씹는 맛도 있고 담백하네. 몸에도 좋고. 식감이 일단 좋아요.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. 맞아. 여기 보면은 당근 들어갔죠. 그다음에 버섯 들어갔죠. 단호박 들어갔죠. 그다음에 배추 이렇게 들어갔는데요. 고구마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채소라 하더라도 탄수화물 위주에 있는 채소는 피하시고요. 네.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맛없는 채소들 그런 거 위주로 꾸리시면 딱 좋습니다. 구선영 씨? 네? 구선영 씨? 정신 맛이 어때요? 여기 식당 아니에요? 너무 맛있네요. 네. 맛있게. 좀 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만성 질환 이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하루에 한 35g까지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고요. 일반 성인은 한 20g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드시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면요. 네. 그냥 한국인들은 사실 여기는 흰밥이지만 사실 작고이면 더 좋고 건더기가 많은 국에다가 나물로 한치면 한 3가지 정도를 한 2끼만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하나의 팁은 요즘 봄나물 향긋한 것도 많지만요. 살짝 말린 나물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더 넣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